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명의를 만나다 진행을 맡은 외과 전문의 김동헌 교수입니다. 오늘도 치열한 의료 현장에서 끊임없이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 있는 국내 최고의 명의를 직접 만나보는 시간, 명의를 만나다. 오늘의 명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저는 이제 수술한 데가 이게 여기였고, 나이가 드니까 왜 소변이 잘 안 나고 발기 약하다면 이거 놓고 카테터 가져오시죠. 이게 하나의 절충 예술을 보는 장면이에요. 오늘 저희 수술을 어서 오십시오. 명의를 만나다 오늘의 주인공 권헌영 교수님이십니다. 전 동아대학교 비뇨기과 교수 권헌영입니다. 최근 전립선 질환으로 네. 고통받는 남성 환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그 원인도 궁금하고요. 네. 남성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 질환이 전립선 질환이죠. 특히 전립선염은 남성의 50%가 일생에 한 번은 경험할 정도로 흔한 질환이고, 전립선암 또한 최근 20년간 20.6배 증가해서 노년층뿐만 아니라 중년 남성에도 주의해야 하는 질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명의를 만나다에서는 전립선 질환의 명의 권헌영 교수님을 만나 전립선 질환의 치료와 관리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전립선 질환 환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네, 전립선이라는 것은 최근에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 특히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므로 따라 가지고 전립선 질환 자체가 이게 서서히 자라는 질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정체가 더 심해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가 고령 인구가 많이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전립선에 관한 정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 초고령화가 되면 될수록 배뇨장애에 관련되는 이런 전립선의 문제는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립선암 또한 우리나라가 최근에 음식 문화 자체가 급격히 치즈라든지 그런 서구 문화로 바꾸다 보니까 미국을 포함한 서구에 있어 가지고는 암 중에서 최고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이 전립선암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에 서구의 음식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고령화 지역에 접어들음에 따라 가지고 전립선암의 빈도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나이 든 사람들 물어보면 암이 걸렸다면 옛날에는 뭐 우리 위암 그랬지만 최근에는 전립선암, 그렇게 시대가 너무나 급격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요새는 전립선 하면은 굉장히 많이 알고, 우리가 지하철역이라든지 혹은 열차에 남자 화장실 가면은 필히 거기에 보면 선전 있는 거기요, 전립선 약 광고입니다. 그만큼 많이 국민들이 느끼고 불편함을 느끼고 증거를 반증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 사실은 우리가 한참 암 공부를 할 때 우리나라의 암의 1위는 위암이었고, 맞습니다. 이제 미국의 암 1위가 뭔지 해서 보면 전립선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최근에는 이제 위암은 좀 줄어들고, 많이 줄어들었죠. 서구식 그 식사 패턴에 따라서 맞습니다. 대장암이나 유방암이 증가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전립선은 우리 주변에서도 너무 많은 분들이 맞습니다. 염증도 생기고 암도 걸리고 그래서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전립선 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으로서는 전립선염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전립선염은 뭐 어떤 원인이고 또 어떤 병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먼저 전립선염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물론 다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전립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립선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방광요리 있으면은 방광요 밑에 이게 우리가 딱 말해 밤알 크기, 정상적으로 그 정도 크기에 있는 기관인데, 여기서 역할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정액을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전립선 자체가 면역이 약하다든지 혹은 여러 염증이 생겼을 경우는 전립선염으로 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날에 있어서 전립선염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에 염증이 생겼을 염증이라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일단 우리 원장님도 잘 아시고 병이라는 게 급성기가 있고 만성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립선염이라는 게 급성기에 걸리게 되면 급성전립선염, 예, 만성기에 걸리게 되면 만성전립선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예. 네. 아, 그러시네요. 그래서 주로 뭐 한간에서 요도염이 뭐 전립선으로 파급돼서 생긴다. 네. 또 뭐 오래 앉아 있는 습관, 자전거 승마, 뭐 이런 원인들이 네. 작용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예방도 마찬가지 네. 이런 원인들을 제거하면 예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예. 맞습니다. 전립선염은 최근에 성병에 의한다든지 특히 최근에 자전거 탄다 이럴 경우에 있어서는 자극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해엄부가 후리하게 아프다든지 그래가 증상 오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다한 스포츠에 의해 가지고 오는 경우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혹시 해엄부가 아프면 전립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고요. 또 예를 들자면은 불충분한 어떤 위생 그런 거에 의해 가지고 성병이 전염돼 가지고 전립선염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때 전립선 되게 급성 전립선염이기 때문에 병원에 오시면은 급성 전립선은 쉽게 잘 나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만성 전립선염이거든요. 이 만성 전립선염은 만성 문자 그대로 우리 원장님들 만성이라는 자체는 병이 오래 간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전립선도 마찬가지로 만성이니까 좀 오래 가면서 좀 시달릴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병이 만성 전립선염입니다. 예. 예. 그래서 뭐 이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래 이제 그러면 치료는 뭐 어떤 치료가 있습니까? 우리가 급성 전립선염이 왔을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항생제 치료라든지 그다음에 수분을 섭취한다든지 그다음에 통증이 있어 소염 진통제 하게 되면 잘 낫습니다. 문제는 이제 만성 전립선염이거든요. 만성 전립선염은 문자 그대로 세균성하고 비세균성이 있는데 세균성은 세균만 잡으면은 낫지만은 비세균성은 세균 없이 오는 전립선염이기 때문에 이게 좀 고통스럽고 오래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잘 낫기는 낫는데 급한 성질만 고치고 꾸준히 의사 선생님하고 언어만 잘하면 충분히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런 고통이라든지 위험을 갖다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 예. 다음은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우선 이 비대증은 또 어떤 병인지 네.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문자 그대로 전립선이라는 게 비대, 커지다는 말이거든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나라는 이제 고령화 사회에 따라 가지고 예. 전립선 비대증이나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이 자랍니다. 이게 우리가 얼굴에 주름살 생기는 것처럼 예. 전립선이 점점점 커져 가지고 전립선 이렇게 있게 되면은 점점 이렇게 더 커지게 되면 이게 나오는 길을 갖다 이렇게 딱 막아버립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옛날에 이만큼 넓었을 때 젊었을 때 오줌 넣을 때 하고 요만큼 좁을 때 넣을 때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죠. 그렇겠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좁아지니까 어떻습니까? 소변이 잘 안 나오죠. 예. 가늘게 나오고. 가늘게 나오고. 두 번째로는 그 소변을 갖다가 우리가 누기 위해서 힘을 주고 주다 보면 안에 잔뇨가 남다 보면 본의 아니게 밤에 예. 소변을 갖다가 보기 위해서 한 번 내지 두 번, 세 번 심하면 세 번 내지 야간뇨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아, 예. 예. 그래서 뭐 흔히들 전립선 비대증이 네, 또 전립선 만성염증하고 네, 뭐 이렇게 혼돈해서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그건 맞습니다. 완전히 다른 병입니다, 그죠? 그렇죠.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분들이 약간 성질이 급하다 보니까 전립선하고 뒤에 염이나 비대증 아무 생각 안 하고 생각해버리고. 생각 안 하고 뒤에 염, 비대증, 암 같이. 이런 생각해버리고 전립선만 생각하다 보니까 똑같은 병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 끝까지 그 전립선이라는 그 말을 갖다가 전립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뒤에 끝까지 염, 비대증, 암
요걸 끝까지 들어보고 판단해야만이 다른 병을 하는데 예. 그러다 그게 보니까 이제 통증도 나타납니까? 전립선 비대증. 이제 대표적인 게 전립선 중에서 아까 말한 만성 전립선염이 있어가지고는 전립선 통증이 나타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혹시 암이 아닐까 그렇죠. 통증. 그런데 다행히도 예. 전립선 암은 퍼지기 이전까지는 이게 통증이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전립선 암의 그게 가장 큰 장점인데 또 가장 큰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습니다. 안 아프니까. 진행이 다 돼서. 다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특징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아파야 병이라 생각하지. 그렇죠. 안 아프면 병은 아니다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내 손톱 밑에 가시가 제일 아픈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남 배 아프고 뭐 이런 그렇죠,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손톱 밑 가시 아픈 게 아픈 거지. 예. 전립선 암이 있을 경우 안 아프니까 예. 이 전립선 이게 가시가 큰 병으로 생각하고 전립선 요거는 가벼운 생각하고 그럴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나이가 많은 분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대학 한번 들어보니까 60대는 60%, 70대는 70%, 80대는 80% 온다. 맞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고요. 네. 그래서 그 나이하고 전립선 비대증하고는 뭐 관계가 연관성이 많죠. 우리 원장님은 예. 외과 전문의가 아니고 비뇨기과 전문의인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주소 들은 게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전립선 비대증은 우리가 문자 그대로 되게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봤을 때 막 기억이 쉽게 60에는 60에서 60%, 70에는 70%, 80에는 80%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거의 통계하고 맞는 수치입니다. 예. 그리고 그 의미는 뭐냐면 고령화 세대에 가면 갈수록 이게 그만큼 증가한다는 거죠. 예. 네. 그 사람들이 이제 예, 제일 걱정하는 게 예, 가족력이랑 이 맞습니다. 또 유전, 맞습니다. 이 또 유전되는 거. 아버지가 전립선 암이 되냐? 암이나 뭐 예, 비대증이 심하면 예, 나도 걸리는 거 아닌가 이 예.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맞습니다. 가족력이나 이런 뭐 예. 유전성 이런 거하고는 관련성이 있는지. 지금까지로는 뭐 전립선 암이 유전이나 가족력과 별 관계 없는 거로 예. 그렇게 돼 있고 단지 아까 말한 대로 나이에 가지고 고령화 속도하고 관련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전반적으로 우리가 미국 같은 데 있어서는 전립선 건강, 백내장의 건강을 갖다가 좀 잘해보자 이런 운동도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있어서는 우리가 백내장의 건강, 전립선 건강, 골반 건강을 위한 평소의 건강 관리가 굉장히 좋다고 저는 필요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전립선 비대증 네. 치료가 뭐 어떤 치료를 하는지. 전립선 비대증은 고통받는 데 비해 가지고 요새는 약물비라든지 수술요법이 많이 개발돼 가지고 거기에 호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이제 전립선 비대증만 치료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소변 보는 기관이 맨 위에는 신장이 있고 그 밑에 방광이 있고 그 밑에 전립선이 있고 그 밑에 요도가 있다 보면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전립선 비대증만 온다 하더라도 전립선 비대증뿐만 아니고 방광에 관련된 증상, 예. 신장에 관련된 증상이 있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 증상은 약물이나 치료하면 쉽게 좋아지는데 문제는 거기에 관련되는 방광 증상이나 신장 증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편함이 호소하고 좀 전립선은 치료가 잘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전립선 비대증은 그 자체로 봐서는 치료가 잘 되고 괜찮은 질환입니다. 주로 무슨 치료를 하십니까? 예, 그럼 약물로 합니까? 아니면 주로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예. 첫 번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생활요법이 있을 거고요. 아, 예. 그렇죠. 무슨 그렇잖아요. 그죠? 약물 넣기 전에 우리가 예, 생활 습관. 생활 습관 예. 교정한다든지 그런 요법이 제일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한 약물요법, 예. 약물요법. 예. 그다음 세 번째는 우리가 최소 친손요법이라 최근에 그 큰 수술하지 않고 가는 그런 간단한 수술한 최소 친부 있고 예. 네 번째는 전립선을 완전히 드러내는 예. 그런 그 수술 방법이 있는데 예. 최근에는 의료기술의 발달도 우리 원장님도 옛날에 우리가 20년 전에 수술하면 그냥 큰 수술했지 않습니까? 아유, 우리가 네. 그 비뇨기과에서 전립선 수술한다고 하면 수술실 안이 들썩들썩했죠. 그렇죠. 그때만 해도 전립선 수술하면 엄청난 대수술이었는데 예. 특히 전립선 수술 중에서 전립선 암 수술하면 하루 종일 수술하는 그런 그렇죠. 수술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 좋은 기계가 나가지고 상당히 빠르게 예. 가는 수술 방법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예. 의사 선생님이나 병원을 믿고 예. 수술 받으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수술 방법은 뭐 전문가하고 예. 잘 상의하면 그렇죠. 아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서 그러죠. 예. 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음. 우리가 이렇게 전립선이 커지는 비대증 말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전립선의 암, 네. 그죠? 이게 제일 겁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맞습니다. 예. 암이라면 맞습니다. 특히 뭐 주변에서 보면 전립선 암이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맞습니다. 다 퍼져가지고 진단되는 경우들이 예. 많더라고요. 특히 최근에는 이제 이 국민의료보건공단에서 매년 하는 검사 때문에 빨리 되지만 제가 의사 초년병 시절에는 전립선 암 하면은 증상이었기 때문에 거의 다 퍼져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이게 거의 죽음의 병으로 오는데 최근에는 빨리 이제 건강검진을 다 하니까 빨리 발견돼 가지고 빨리 치료받기 때문에 최근에는 전립선 암 치료율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굉장히 잘 조절되고 있는 암 중에 하나입니다. 예, 예. 모든 암이 그렇듯이 네, 우리가 조기에 발견하고 네. 조기에 치료하면 네, 경과가 좋고 맞습니다. 뭐 진행이 돼서 발견하면 경과가 좋지 맞습니다. 않은 거는 사실인데 맞습니다. 어떤 암에서도 공통된 부분인데 맞습니다. 이 전립선 암은 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생존율에 있어서. 최근에는 건강검진에서 전립선 암을 빨리 발견하는 PSA 수치 검사를 갖다 대부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빨리 발견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전립선 암이 빨리만 발견된다면 최근에 그 복강경 수술이라든지 로봇 수술을 해가지고 거의 다 제거가 가능한 암으로 변해져 버렸기 때문에 건강검진상에서 빨리만 발견한다면은 생존율이 굉장히 높고 지금은 그 생존율이 90% 이상, 예, 그 정도로 지금은 빨리만 발견해 준다면 예. 그 병원에서 시킨대로 하면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단지 문제는 아까 원장님 말씀드린 그렇죠. 진행돼서 왔을 때는 이제 그게 치료가 옵션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생존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우리 뭐 드물지만은 네, 그 주변에 보면은 뼈로 전이돼 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뭐 하던데 그런 분들도 네, 요새는 뭐 약이나 뭐 네. 좋은 치료 방법이 또 좀 나와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가? 예, 아주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그게 전립선 암이 가장 많이 전이가 되는 게 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뼈에 그 전이돼서 우연히 발견되는 거가 가끔 있으면은 그때는 상당히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하지만은 최근에는 여러 가지 호르몬 요법이라든지 방사선 치료라든지 새로운 약이 나가지고 옛날보다는 상당히 치료 성적이 괜찮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마음을 갖다 편하게 드시고 치료를 받으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 당연하죠. 예, 희망을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보통 우리가 뭐 암이 다 퍼졌습니다 이러면 이제 막 실망하거든요. 그렇죠. 아유 나는 막 여기서 안 되는가 보다 이런 맞습니다. 불안한 맞습니다. 마음도 가지고 이런데 그 이제 전립선 암 같은 경우는 호르몬 요법, 뭐 방사선 요법, 그다음 화학요법, 화학요법 예, 예. 등 치료 방법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예, 그런 분들도 희망을 가져도 되겠다는 맞습니다. 말씀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아까 그 PSA라는 그 수치를 보면 네네, 뭐 전립선 암이 이제 진단이 된다 하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 보통 그 수치로 봐서 암을 진단하는 거는 네, 굉장히 이 진단 확률이 떨어지는데 네, PSA는 그래도 상당히 정확한 그 종양 표지자로 네, 알려져 있습니다만 네. 그 사실이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전립선 암은 그나마 굉장히 다행인 게 예, 다른 암에 비해 가지고 이 종양 표지자, 예. 이 PS라는 이 얘가 굉장히 진단율 성적률이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PSA가 3 내지 4 이상 높으면은 암일 확률이 한 50 내지 60%, 10 넘어가면 70 내지 80% 되는데 그 수치가 굉장히 정확하기 때문에 그 종양 수치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종양 표지 숫자에 따라 가지고 검사를 진행을 하거든요. 실제로 보면 거의 다 들이맞기 때문에 상당히 믿고 신뢰할 만한 그런 종양 표지자입니다. 예. 이제 미래에 보면 전립선 암이 우리나라 암에서
뭐 1, 2, 3 안에 들어갈 정도로 그죠. 지금도 그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암인데 다행히 예. 이런 진단법이라든지 맞습니다. 치료법이 발전이 많이 예. 돼서 예. 정말 환자분들에게는 음. 다행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 뭐 요새 또 뭐 음식을 또 중시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전립선 암에도 뭐 특별히 뭐 좋은 음식이라 해야 할까요? 예. 그런 아까 게 있을까요? 제가 우리 원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예. 이게 우리나라 음식 자체가 시기 자체의 변성에 따라 가지고 전립선 암이 증가하는 데 가지고 치즈라든지 우유 제품은 아무래도 그 전립선 암 위치를 높이는데 증가할 수가 있으니까 예. 약간 건 좀 줄이는 게 좋고 예. 신선한 채소, 특히 토마토는 굉장히 전립선에 좋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베리 종류. 예.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고루 잡힌 영양을 하되 예. 그 치즈라든지 우유 제품을 조금 줄이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야채 종류라든지 토마토 종류 예. 이런 특히 베리 종류 이런 걸 많이 먹어주면은 예. 전립선 건강에 상당히 좋습니다. 베리란 게 내나 블루베리, 예, 뭐, 블루베리 샀고 뭐 예, 포도 이런 예, 이게 그런 종류죠. 예, 예. 아, 예. 그러면 이제 뭐 특별히 그런 음식만 많이 드시란 건 아니고 네. 골고루 드시되 맞습니다. 그런 류의 음식을 그렇죠. 많이 드시면 좋다. 이 그렇죠. 말씀이죠. 그리고 편식은 하지 말고 예. 결국 아까도 제가 말한 대로 생활요법 자체가 평소에 건강 관리라는 건 평소에 잘해야지 예. 병에 걸리거나 이제 늦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병에 걸리서라도 영양요법이라든지 건강 관리가 꾸준히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 최근에 뭐 특별히 이 부분의 연구라든지 뭐 하고 추구하고 계시는 게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죠. 제가 최근에 추구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이게 배뇨 관련된 증상 최근에 와서는 노인들 분이 있어가지고 배뇨에 관련된 증상이 없는 분들이 없습니다. 예. 야간요. 특히 밤에 일어나다 보면은 가다가 넘어지기 쓰러지기도 하고 밤에 특히 밤에 노인분들이 잠을 제대로 못 자는데 불면증인데 거기에다가 야간요가 일어나니까 불편하고서 너무나 극하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은 야간요라든지 소변자주 마려 현상을 갖다가 좀 더 없애고 우리 국민들이를 좀 편하게 할까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예. 예. 빨리 좋은 결과를 내서 예. 많은 분들이 예. 사실 소변 보러 가다가 넘어져서 다치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도 적지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게 요양병원이나 병원에 있어가지고 침대에 있다 보면 밤에 일어난 이유가 자기가 화장실 소변 보러 가는 것이 거긴 이런 날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밤에 그 화장실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미끄러지기도 하고 침대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야간요, 배뇨장애 정리사를 갖다 좀 더 저하시켜가지고 감소시켜가지고 그런 분들을 갖다가 좀 사고를 좀 막아야 되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예. 그 굉장히 예.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고요. 예. 그 마지막으로 혹시 뭐 예. 앞으로 목표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정리해 주시죠. 전립선 질환을 포함한 비뇨생식기 질환은 남들한테 말 못할 고민이고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너무나 빨리 증가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전립선 질환이 있었을 경우에 있어서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시고 전립선 질환에 대한 최신 치료와 기술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담당 선생님을 찾아 의논하시면은 좋은 결과를 갖다가 맞이하여 새로운 노년에 있어서 즐거운 삶을 갖다가 맞이할 것입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의 전립선 질환은 그냥 가까운 친구처럼 생각해가면서 불편함을 갖다 하나하나 호소함을 그걸 해결해 주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